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요새는 뭐 전 세계를 강타한 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 네. 또 이게 당뇨병이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참 어려워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검사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에 나온 것을 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에 상당히 당뇨병 환자가 많다. 연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단 검사를 받게 돼서 감염자 중에 당뇨병 환자 수가 많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폐렴의 위험도가 벌써 한 4배, 사망의 위험도가 3배나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조금 좀 긴장하시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걸릴까 하는 예방 수칙을 꼭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뇨병은 이런 감염병 이외에도 병 자체로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이 이완된 다음에 오래 가면서 생기는 합병증의 문제입니다. 합병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 보면요. 네. 이렇게 당뇨가 걸리신 분들은 다른 병이 이렇게 생기거나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런 걸 많이. 자, 그럼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까요? 당뇨병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 네. 고혈압? 예. 고혈압은 당뇨병 합병증과는 아니고 동맥경화. 세트라고 동맥경화. 네, 같이 많이 와요. 말씀대로 동맥경화증, 눈에 오는 망막증 때문에 오는 실명, 예, 뇌졸중. 뇌졸중, 큰 혈관에 오는 동맥경화증하고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말씀들 들어보면 꽤 많이 잘 알고 계신데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어디 한 군데 국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일으킨다. 전신에 일으킨다. 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가 어디겠느냐 보면 혈관, 혈관. 신경합병증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혈관에 오는 합병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오는 큰 혈관에 오는 대혈관 합병증. 이것이 아까 말씀 주신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다. 또 하나는 미세혈관 합병증. 아주 작은 모세혈관 같은 데 오는 합병증이 따로 있다. 대혈관 합병증의 대표는 뇌졸중, 우리가 아는 중풍. 그다음에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말초 혈관을 다쳐서 우리가 걷는데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혈관 합병증. 그다음에 작은 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망막증. 눈을 다치게 됩니다. 눈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상을 깨끗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혈관에 상처를 받아서 터져서 출혈을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망막증. 신장을 다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피를 걸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혈관 덩어리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병이 오게 되면 피를 걸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신부전증이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대부분 투석으로 가는데 지금 전체 투석하는 환자분의 반이 당뇨병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당뇨병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관에 큰 합병증을 만들 수 있다. 네. 또 하나 전신 조직으로 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계 합병증인데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서 신경을 손상받게 되면 막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발을 땅에 대질 못해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다리를 이렇게 들고 주무실 정도로 네네네네. 아주 고통을 받으시는 그것도 연관이.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어떤 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한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합병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네, 네. 우리가 그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족부 절단 같은 것이 이제 큰 일인데 네네. 복합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혈관도 잘 안 가고 신경도 다쳐요. 와. 우선 신경을 다쳐 있으니까 감각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니다가 뭐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잘 모르고 막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나빠서 감각이 둔해지고 발안, 땀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받아요. 손상을 받았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혈관이 혈액 공급이 좋아야 상처가 빨리 날 텐데 혈관도 안 좋으니까 한 번 상처가 나면 계속해서 상처가 커지기만 하고 잘 치료가 안 되는 네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병변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진짜 위험한 병이죠. 좀 너무 이제 좀 심각하게 네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 걸릴 수 있습니다. 단 그럼 관리만 잘하면 돼.
내가 관리. 당뇨병이 있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되니까 그것을 관리만 하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무서운 당뇨 미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예방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있어요.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자, 단순 당분, 그다음에 아주 포화 지방질 같은 것을 줄여주는 것이 네.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고기가 싫다 그러세요. 고기 생선은 비린내 나서 싫고 고기는 씹기 싫어서 맞아, 맞아, 맞아. 싫고 과일은 뭐 계란도 싫고. 비린내 나고 이런 거 맞아, 싫고 맞아. 그냥 좋아하시는 게 다 과일, 떡, 감자, 고구마 이런 것만 많이 드시게 돼서 단순 당분 섭취가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줄여야 되겠는데 자, 어떤 것이 이제 문제인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흔히 먹는 음식이 라면. 라면. 그 라면이 라면. 굉장히 우리가 라면 자주 먹죠. 라면 한 개가 보통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그렇죠. 된다고 얘기합니다. 국물까지 다 먹잖아요. 근데 국물은 차지하고 그래도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도대체 밥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면 면 이거 얼마 안 되는 한 반 공기 정도? 한 공기. 한 공기까지 갈까? 예, 그리고 그 정도로 다 생각하시는데 밥 한 그릇이 보통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면으로 600칼로리다 하면 공기로 따지면 두 공기. 두 공기나 돼요? 두 공기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칼로리가 거의 탄수화물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지방질이 조금 들어 있는데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도 좋지 않은 기름기가 있고. 거기다가 또 밥 한 공기 말아 먹잖아요. 말아먹지. 밥을 세 공기 먹는 네, 겁니다. 세 공기. 한 끼에 라면만 가지고는 허기가 지니까 밥까지 말아 드시면 밥을 세 공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건강한 식사는 탄수화물 한 55%, 단백질 지방 한 40%, 50%. 그다음에 이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네. 건강한 식사인데 딴 거 다 없애고 탄수화물만 진짜 그러네. 90%를 드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몰상식하다 그러죠. 상식이 몰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렸네요. 아니 저는 가끔 건강 생활한다고 예. 안 튀긴 면 삶아서 또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똑같이 결과입니다. 밥 두 공기 그렇기 양이 때문에 가는 거네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채가 충분히 풍부하게 다 골고루 섞여 있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라면 끓여갖고 그 밥 말아 먹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야 이 몰상식한 인간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거는 상식이 없잖아. 결국 이 단순 탄수화물 많은 섭취가 결국에 당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탄수화물만 많으면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금방 굉장히 올라갔던 그것이 오래 지속을 못 해주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구마도 하나 먹을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삐쭉삐쭉 혈당을 만들기 때문에 야채나 고기류를 같이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밥을 우리가 보통 뭐 1과 3분의 2 공기, 그러니까 한 500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저 정도 밥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라면은 봤으니까 빼고 우리가 아주 흔히 먹는 간식 중에 흔히 먹는 거요? 네, 흔히 먹는 간식? 네. 호떡? 떡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네. 보시면 떡볶이가 그러죠. 떡볶이. 떡볶이 1인분 쉽게 먹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간식이지 밥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떡볶이 한 접시가 보통 밥 한 공기하고 3분의 1 되는구나. 공기 정도. 연세 드신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떡이에요. 떡. 예. 맛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떡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내질까요? 꽉꽉 눌리죠. 그죠? 완전 많이 눌리죠. 인절미 3개가 밥 한 그릇 정도. 아니 근데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처음 오신다고 떡을 갖고 오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또 선생님 어떻게 근데 머리론 알아도 그걸 실천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뭐 비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딱 꼭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5분만 한번 참아보자. 5분만 한번 참아보자. 5분만 참아라. 5분만. 저녁 때 이제 광고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주 뭐 보글보글 끓는 뭐 여러 가지 음식들, 튀김들, 뭐 이 피자, 뭐 엄청난 선전이 요즘은 나오는데 그 소리를 직접 들려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러면 막 그냥 그거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얼마 만에 반응을 하시나요, 보통? 바로 직접 반응이 있어요.
바로 물 올리고 있어. 물 올리고 있어. 바로. 그래서 이 충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슬로우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아동 비만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조차도 5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게임 해. 5분 동안 음악을 들어. 5분 동안 나가서 걷고 와봐. 그러고 너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해봐. 80%가 멎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딱 5분만 참으면 다시 만나려면 안 되거든요. 소리 안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잖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담배 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참고 막 저거를 안 먹으니까 막 죽을 것 같지만 네.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에 내가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매 주말마다 등산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은 안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뭐 6시간, 8시간 하는 것보다는 네. 매일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어느 정도 운동해 주는 게 좋아서 피트니스 간다 뭐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생활이 운동이 돼야 됩니다. 네네. 네, 아주 쉬운 건요. 차 두고 다니시면 좋겠다. 아, 차 두고. 네. 약간 그 빠른 분포로 걷는 거 약간 좀 그럼요. 것 계단 같아요. 올라가고. 네. 예, 그렇게 근데 해서 문제가 늘 생활하면 그냥 만보 걸어 나는. 질문 하나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허벅지 둘레가 두꺼우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두께하고 당뇨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네, 기사들이 그러니까 나오나요? 대부분 우리 몸 전체 근육의 한 50%가 허벅지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을 반영해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면 우리 몸 전체 근육이 같이 올라간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라 하면 혈당을 써주는 데잖아요. 예. 소비기관이 많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먹어도 그걸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체지방은 적당히 좀 우리가 유지하도록 특히 배, 복부 비만은 좀 줄이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많은 운동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가 좀 체크해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미리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1년에 한 번 정도 공복 혈당,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를 한번 체크하면 굉장히 우리가 일찍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재서 조금 높아지면 즉시 자기 주치와 상의하는 습관을 좀 이번 기회에 잘 가지게 되면 네네. 이런 뭐 힘든 상황도 우리가 쉽게 이겨낼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당뇨병 환자분들 좀 기운 내시고 예. 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좀 잘 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건호 선생님께서 온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건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